증언을 해줘요, 법정에서. 이 볼프강 슈미트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 책임자가 와서요,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횡령이 배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권위원회가 생겼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네, 인권위원회가 설립하게 되면서 목적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인권 침해를 대응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선교의 자유를 왜 떼놨냐 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탄압이 컸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떼놨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드릴 얘기가 이제 이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항목과 굉장히 크게 부딪힌 사건이에요. 이게 수도권 특별지역 선교위원회 선교 자금 사건이라는 건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독일에 있는 브래드포드 월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브래드포드 월드니까 세계를 위한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이는 사람,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의 선교 단체인 거죠. 독일 교회가 운영하는. 예,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자금을 받은 거예요. 예, 선교 자금을 받았는데 그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 라는 혐의로 한국에 굉장히 이름이 나 있던 목사님들 4분이 감옥에 간 사건입니다. 일의 출발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판자촌들의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판자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단체가 이제 빈민운동 하시던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서울 안에 4군데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송정동 지역에 있었던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김진홍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김진홍 목사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가 계신 동안에 다른 분이 이 송정동 지역의 빈민운동을 케어하기 위해서, 민명길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송정동에 있는 이 교회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이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에 이 김진호 목사님이 회원으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마침 회원에서 탈퇴해서 서로의 인연이 끊긴 상태가 되자마자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셨고,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왜 지원금이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지원금이 왜 안 들어오냐를 놓고 이제 NCCK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NCCK에 항의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분배하던 곳이 NCCK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중앙정보부 기획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송정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 중에 그 정진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에 초창기부터 이제 훈련생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고, 본인은 계속해서 내가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의 간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이제 지원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공급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은 되게 불만이 많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NCK의 김관석 총무, 당시의 NCK 총무님, 그 다음에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규 목사님,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인 권호경 목사님, 그 다음에 KCAO라고 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연합기관이 있어요.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여러 기관들의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어서서 같이 연대체를 만든 KCAO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조승영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횡령했고 배임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 자금을 어디에 썼냐라는 거예요. 네, 횡령 및 배임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 더 뭐 몰아주고 밀어주고 뭐 이랬다던가, 또 목적과 서로 다르게 사용했을 때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검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를 들어와서 횡령 및 배임으로 발견해낸 사건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신 분들의 어떤 생계 지원,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분만 고생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가족이 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뭐 아버지들이 만약 간다 그러면 갑자기 집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랑 남겨진 사람들은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계도 막막해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이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다만 그 활동을 지원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이후에 이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생계 대책까지 마련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생계 지원비로 나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를 위한 실무자들을 훈련하는 데 비용이 일정도 쓰인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야, 니네가 빈민운동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놓고 빈민을 아닌 민주화운동가들, 그 다음에 산업선교를 위해서 돈을 썼으니까 이거는 횡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까지 있었냐면, 그러면 독일에서 이 돈을 보내준 단체, 이 브래드포드 월드라고 하는 이 단체의 실무자가 와서 증언을 해줘요, 법정에서. 이 볼프강 슈미트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 책임자가 와서요,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횡령 및 배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다. 이 기독교의 선교라고 하는 것의 카테고리 안에 충분히 이런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은 횡령 및 배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돈 준 쪽에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찰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형이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위키백과 같은데 김관섭이라고 당시 NCK 총무님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범죄 사실로 나와요. 횡령 및 배임이라고. 굉장히 억울한 사례고, 그게 이제 이미 무죄라고 재심까지 나왔지만 잘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 나라의 NCCK 총무가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던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박형규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원체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명망이 어느 정도 나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의 관심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라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제가 쓴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